굉장히 아프리카 축구연맹 돈도 없고 돈 많고 제대로만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도 되게 많았던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모시피 회장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돈 안 받아요. 연봉 안 받아. 내 연봉 받는 그만큼을 여자 축구에다 써.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 또 몰아넣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로 엔젤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지난주 지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진짜로 했어. 이건 이제 약간 진지하게 궁서체로 간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네. 한국 축구의 최전성기 때 현역에서 일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정점은 끝났다. 약간 그런 그렇잖아.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몽규 회장님 지금 새로운 집행부로 출발하는데 거의 다 대놓고 정점은 끝났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감이 문득 들었어. 그래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다행이다. 나 있을 때 잘해가지고. 박지성도 현역으로 보고 손흥민도 현역으로 보고 월드컵에서 뭐 그렇게 되고. 이번 집행부에서는 제의 안 왔습니까? 집행부에서 소통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중간첩을 써야 되는데. 소통위원회 위원장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내가 딴 사람 들어가면은 나 안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그래? 죽어봐라 한번 딱 하여 이제 떠들라 그랬는데 딱 이름을 보니까 또 못하겠지. 원석 선배야. 친하잖아요. 어쨌든 뭐 시작이 됐어요, 새 집행부가. 그래가지고 뭐 잘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지금보다 나빠지면은 그건 좀 그렇잖아, 진짜로.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다른 나라 회장님 얘기를 좀 한다면서요? 나 진짜로 이럴 의도가 아니었어. 이럴 의도가 아니었어. 이럴 의도 아니었어? 나 진짜로 정말 순수하게 그 클럽 월드컵 나가니까 거기 이제 뭐 썬다운스도 있고 플루미넨시도 있고 도르트문트도 있고 그래서 다 사실 도르트문트야 뭐 잘 안다고 하지만 두 팀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고의지 고의. 돌려 깔라고. 집행부 출발하는 날 내가 재 뿌린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 플루미넨시에 대해서 알아볼까, 마멜로디에 대해서 알아볼까, 아프리카 팀에 대해서 알아볼까 막 하다가 역시나 또 웃긴 얘기 막 골 때리는 얘기 이런 것도 아프리카 쪽 담당이시니까 아프리카 쪽이 재밌겠다. 오늘 원래 주제는 저희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만나는 아프리카 팀이 있는데 재미있게 이제 가다 이제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이제 중동은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중동은 내가 싹 쓸었고. 아니야, 솔직히 할 거 아직도 너무 많은데 까였고. 아니 똑같은 주제를 갖고 오니까 그렇지 계속.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엔 아프리카 얘기를, 아프리카는 도대체 어떤 축구판인지 이런 얘기를 좀 저도 궁금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람들이 볼까 그랬더니 글쎄. 그래도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으니까 좀 아프리카 축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준비를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 회장님들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필 또 오늘이야. 맞아, 오늘이야. 그래갖고. 그리고 막 알아보는데 또 막 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이 형이 아까 들어오자마자 어떡하지 씨 내가 오늘 왜 이걸 한다고 했지. 자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 표지인데 일단 울산 HD가 만나는 팀이 저 팀이에요. 첫 경기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써 있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 다 영어 천재시니까 딱 알죠? 리그 7연패 달성. 7번 연속. 7연패 달성. 그렇게 한 팀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뭐 절대 1강.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로 따지면은 아프리카 챔스에서 나오면은 뭐 8강, 4강권. 팀 이름이 뭐예요? 마멜로디 썬다운스. 마멜로디 썬다운스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온 최초의 흑인 억만장자. 또 이분 돈이 많으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두 군데 다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팀, 구단. 이 팀의 이제 회장, 뭐
지금은 아들이 회장인데 뭐 하여튼 어쨌든, 이 예. 사람 거야. 이 사람 거고 아프리카 축구연맹 회장입니다. 그래서 카프. 카프. 그래서 카프 회장님 팀이다. 울산 HD가 붙는 게 쉽지 않다. 여기서부터 액면부터 약간 좀 쉽지 않다. 아유 왜 그래도 울산 HD 그렇죠, 회장님은 그렇죠. 예전에 저기 피파 그렇죠. 끝발 날리시던 그거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아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전에 안 가셨어요? 저 월드컵 때는? 저 안 갔어요. 불편할 것 같은 월드컵은 안 가요. 선진국 월드컵을 좋아합니다, 저 형이. 그래서 유로를 가고 월드컵을 안 가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되게 커요. 남미하고 약간 비슷하죠. 우리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 이러면은 주로 옆으로 뻗어 나가는 개념이야. 우리는 감각이 항상 미국 갈 때도 옆으로 가고 유럽 갈 때도 옆으로 가고 네. 그래서 뭐 10시간 넘네 뭐 11시간 넘네 와 되게 넓다. 그런데 아프리카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저 대륙 두 대륙을 이야기할 때는 이 개념이 위아래가 돼요. 그래서 저기 위에 이집트에서 예를 들어서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먼 세상에서 살아왔지 요렇게 먼 세상에서는 안 살아왔거든. 이거 캡처해갖고 형이 간 거 별표로 다 찍혔어. 그러니까 저 지도 위에 별표 다 간대지. 잘라. 체크인 이렇게 눌러갖고 저거 별표 잡고 잘라. 저기 중동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갔네.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갔어. 어쨌든 아프리카 대륙을 이야기할 때는 얘네는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서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네는 이제 사하라 사막 가운데에 놓고 남북으로 자르는 거예요. 사하라 윗놈들, 사하라 아랫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은 사하라 윗놈들은 중동이에요. 저기는 이슬람이고 메나 지역이죠. 북아프리카. 그래서 저기는 중동 우리가 이른바 그냥 개념적으로 중동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야. 저 윗사람들. 메나란 단어 많이 쓰죠. 그렇죠. 메나죠.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메나. 그거 되게 많이 쓰는 지역명입니다. 네. 그래서 저 위는 메나고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뾰롱 하고 막 전구에 불이 뿅 켜졌을 때 떠오르는 이제 그런 그 사진들, 모습들. 사자, 뭐 사자, 코끼리. 뭐 이렇게 뭐 죽창 뭐 이렇게 뛰고 그런 거는 다 이제 사하라 남쪽, 아래쪽.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 아래로 가서 있는 동네가 남아프리카예요. 저기가 뭐 역사적으로 발견된 거는 이제 포르투갈하고 저기 스페인 이런 애들이 인도 가려고 저 먼 길을 저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쫄래쫄래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저기서 케이프 희망봉 그렇죠. 딱 보고 야 이제 박았다 이제 다시 올라가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동해안을 따라서 또 쪼록쪼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견이 됐고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정도부터 이제 나쁜 놈이 배간의 나쁜 놈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인구 6천만 명이고 우리랑 비슷하네요. 이거 비슷해요. 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가 이제 경제적인 수도, 제일 큰 도시, 900만 명이니까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제 남아공의 이제 인물은 저 매드믹스 퓨리오사. 저 샤를레스 테론이 남아공 출신이죠. 남아공이 나온 보석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900만이면 도시의 인구도 비슷하겠네요, 우리랑. 비슷해요. 서울이랑 비슷하겠네요. 그 GDP를 따지면은 한국의 한 25% 정도 되더라고. 4분의 1 정도 규모가. 그런데 아프리카 전체 GDP에서 남아공이 25%야 또. 최대 시장이야. 최대 시장. 2대8 이론 같이. 아프리카에서. 저기는 뭘로 돈을 버냐? 저기도 이제 땅을 파면 돈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검은 물이 나오는 게 일단 아니라 금이 나오고요. 다이아몬드 다이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다이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금족이라고 있어. 백금족이 뭐 팔라디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또 찾아보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른바 히토류예요, 히토류.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나오는데 그냥 뱉어내면은 그게 오염이 어마어마한 가스가 나오는데 히토류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장치가 있대.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한 2g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제를 해서 나오면은 나쁜 성분들이 그 안에서 머물고 그나마 괜찮은 배기가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라고 하면은 온 세상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히토류의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남아공이야. 아, 그래서 히토류 우리 집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흙 팔아서 살아요, 쟤네. 그리고 뭐 좋은 대학도 굉장히 많고 랭킹 엄청 높은 대학도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돈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배우고 뭐 그런 아프리카의 나라다. 가장 부국이라는 네, 뜻이네요. 부국이다. 네. 저 스프링복스가 뭐냐면은 저게 남아공 럭비 대표팀 그 로고예요. 쟤네가 영양인데 영양이 이름이 스프링복이야. 그래가지고 럭비팀 애칭이 스프링복스고 저게 이제 저 나라를 상징하는 그 동물입니다. 저게. 영양이 영양.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남아공 축구 국가대표팀이 피파 월드컵에 지금까지 어떻게 출전을 했는지에 대한 표예요. 위키인데 네. 저기 보시면 뭐 2010년에는 이제 자국 개최해가지고 진출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밴드는 왜? 밴드죠, 밴드. 밴드는 왜요? 밴드. 밴드입니다. did not qualify 이런 게 아니라 밴드는 뭐야? 밴드. 그래서 제일 남아공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되게 안타깝게도 인종차별이에요. 법으로 인종차별을 했으니까 쟤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걔네가 이제 당연히 뭐 다 경제권을 접수를 했겠죠. 이제 토착민들은 이 하층민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노예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세월로 뭐 400년 500년 지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뭐 비슷해요. 비슷해.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몇백 년 동안 자기네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지금 당장 내놓을 사람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도 갖고 있고 정치도 갖고 있어서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당이 우리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법으로 아예 저렇게 만들어요. 뭐 악명 높은 이제 아파르헤이트입니다. 사전적 단어는 분리예요. 인종 차별은 분리. 아니고 인종 분리 정책이에요. 섞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인종 간 혼인 금지. 그리고 백인 사는데 흑인들 못 들어오고 흑인 들어오려면 통행증 갖고 들어와야 되고 모든 시설도 흑백 분리. 그래서 보면은 옛날 사진 보면은 공원에 벤치가 있어. 근데 백인만 앉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은 흑인 아줌마 2명이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팔을 이렇게 대고 있고 그 벤치에는 백인 소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게 이제 만델라라는 그렇죠. 유명한 인물이 그렇죠.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기간 동안에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밴이었고 94년에 밴이 풀렸어요. 아, 길다 길어. 딱 저 때 왜 저랬냐면 만델라가 1960년대에 투옥이 돼서 종신형을 받아요. 반역죄야, 반역죄. 그래가지고 종신형 받고 있다가 1990년에 석방이 돼. 그래서 저 기간인 거예요. 네, 저 기간. 저때 만델라가 1990년에 석방이 되고 그 석방시킨 데클레르크 총리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이제 공동 노벨 평화상을 받지요. 그런데 이제 남아공이 국제 질서에 편입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국가가 되기 시작한 건 이제 90년부터 시작이 돼요. 90년 만델라 석방되고 91년에 아파르헤이트가 공식적으로 다 철폐가 돼요. 그리고 94년에 참정권이 주어졌으니까 총선을 치르면 대통령이 누가 되겠어? 당연히 만델라가 되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90년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갔어? 30분을 해. 졸 뻔했네. 94년에 이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저 럭비 월드컵을 하필이면 95년에 럭비 월드컵을 하는 거야. 아까 그 영향이다 저희 가슴에. 맞아, 스프링복. 맞아. 스프링복. 만델라는 기본적으로 뭐 반세기가 아니지 뭐 몇백 년 동안 그리고 반세기 넘게 아파르헤이트에 의해서 흑인이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핍박받고. 그런데 이제 정권을 쟁취했잖아. 정치 권력이 다 우리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피해 복수를 하자. 이렇게 되잖아 보통은. 그런데 이제 만델라는 원래부터 이제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그래서 옛날에 어떤 놈이 어떤 나쁜 짓 했는지는 다 일단 조사는 하는데 다 사면시켜줘. 다 사면시켜줘. 그래서 만델라 입장에서도 흑백의 이 사회 통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최우선 가치가 돼.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서 럭비 월드컵을 하네? 근데 럭비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백인 스포츠예요. 그리고 축구는 흑인 스포츠. 그렇죠. 그래서 백인을 상징하는 럭비 국가대표팀이 자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 나가서 이제 출전을 하는데 만델라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저 국가대표팀에 흑인이 딱 한 명 있어. 다 백인이야. 다 옛날에 네덜란드, 영국의 후예들인 거지. 저 당시 저 남아공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전력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좀 최대한 높이 올라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우승을 해버려.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럭비 우승 트로피를 백인 주장 프랑스와 피나에게 전달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 진짜 섹시한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회 대통합. 저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좀 스포츠 맨날 뭐 찬밥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맨날 좀 찬밥 대접 받는데 뭐 잘만 활용이 되고 잘만 기획이 잡히고 결과가 나오면은 저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또 저런 거는 스포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저 다음 해 네이션스컵에서 또 우승해 자기네가. 그래서 굉장히 정치 사회 곳곳에서는 온갖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지만 최소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사회 대통합 그리고 거대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들은 스포츠 쪽에서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했어요. 저것도 진짜 럭비 월드컵은 이제 백인 스포츠로 우리 흑인들도 다 응원해 이러는 거고 월드컵은 우리 흑인 스포츠인데 야 백인들도 다 같이 응원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네. 만델라는 저렇게 정말 27년인가 28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서 살았어요. 감옥도 독방이야. 저 사람은 정치사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명 이상 만나지 못해. 뭐 이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20 몇 년 동안 자기 막 아버지 막 어머니 돌아가시는데도 상도 못 치르고 감옥에 그냥 갇혀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럭비 월드컵, 축구 월드컵까지 저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하고 트로피 안고 사회 통합을 끝까지 그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갔으니까 95세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삶이었다. 의미 있는 삶이야. 행복은 뭐 본인이 아시겠죠. 의미가 거대한 삶을 살다 가셨다.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흑백은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주요 도시의 인종 간 거주지예요. 인구 밀집도인데 보시면은 어쩔 수 없어. 저기 빨간색이 백인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흑인이야. 그리고 초록색, 뭐 노란색 저런 게 이제 중간에 낀 우리들. 우리 같은 애들. 어정쩡한. 이게 남아공의 도시들인 거죠. 요하네스버그인데 저희 빨간 게 백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어요, 동네가. 그래가지고 뭐 안 가봐도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이 저기 요하네스버그 파란색 지역에 가가지고 약간 좀 껄렁댄다. 그러면 이제 바로 조 터지겠지. 아니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진 못했고 그 2010년 월드컵에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쵸. 여기까지만 움직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절대 절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그쵸, 저 그쵸. 지역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파르헤이트가 철폐된 다음에 철폐가 되면 이제 흑인들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경도 열려가지고 시장도 크니까
흑인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어. 그리고 주변국에 있는 더 가난한 나라의 값싼 노동력들이 또 도시로 막 와. 그러면은 이제 백인들은 아파르타이드 철폐되자마자 이민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시가 위험하니까 좀 교외로 나가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기존의 도심에는 슬럼이 형성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요런 나라에 야 이제 축구야. 요런 세상에. 나라에 네, 요런 나라에를 하기 위해 지금 35분, 40분을 요런 나라에 어디까지 왔죠? 예, 분리, 만델라, 네, 백인 넉비 흑인 축구 요거 하려고 지금 40분 한 거야. 자, 이제 축구 가자. 그래서 요런 나라에 원래 빅2가 있었어. 최고 인기팀. 저 아래 동그라미 두 놈들이에요. 아, 저게 예. 축구 인기팀 두 팀이 있었다. 카이저 치프스, 올란도 파이리츠. 아, 근데 로고 되게 멋있다. 예. 되게 좀 직관적이고 예, 깔끔해. 멋있다. 예. 그래서 쟤네 둘이 이제 좀 인기 좀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냥 저 위에 노란 애들 마멜로디 썬다운스라는 애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21세기는 이제 쟤 혼자 다 씹어먹고 있어요. 우승에 도전하는 전력감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요 세 팀 정도. 되게 이것도 직관적이야. 딱 썬다운스 이겁니다. 네. 딱 그래가지고 클럽 월드컵에 딱 울산 팬이 갔다. 뭔가 저기서 남아공 노란 유니폼을 입고 온다. 근데 걔가 나한테 이런다. 딱 이런다. 딱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싸우시면 됩니다. 야이 어흥. 우리는 어흥. 저분은 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라고 싸워야 되니까. 아, 대결해야 되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눕혀놨어요? 이미 쓰러진 것 같이 이렇게. 아니 그 옆에서 염탐하라는 소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염탐하라는 소리죠. 염탐하라는. 아니 멀쩡하게 가운데 좀 낫지. 나머지는 다 제대로 되는데 저분만 이렇게 눕혀. 아 지난 주말에 외부 압력 때문에 그럴까? 아, 외부 압력으로 쓰러졌다고? 아, 세상. 요거는 이제 마멜로디 썬다운스의 시즌별 결과입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너무하네. 요렇게 돼 있고 2016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챔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챔스 4강 정도 간다. 그럼 어떤 애들 나오냐면은 저기 맨하에 있는 애들 나오고 사하라 이남에서는 얘네가 나가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따란 회장님. 아, 회장님 이제 들어왔어요?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아, 이제까지 46. 아 빨리 끝내야겠네. 이제까지 만델라랑 아프리카랑 막 분리랑 하다가 결국에는 회장님 이게 회장님의 그건가 보다. 그래서 저 이러고 있는 애가 아들이야. 장남이에요. 아, 그래서 현 회장은 저 아들놈이에요. 아들놈. 마멜로디 썬다운스를 파트리스 모시피 그 우리나라 기사에는 마시피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 근데 저게 뭔데요? 이름이에요, 이름. 저 회장님 이름. 아, 회장님 이름이에요. 회장님 이름이 죄송합니다. 모시피 집안의 파트리스 모시피 회장님이에요. 아, 저분은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뭐 억만장자시고요. 현재 지금 포브스 기준으로 보면은 4조 3천억 재산 지금. 그래서 저분은 왜 돈이 많은가? 맨 처음에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에서 남아공 흑인 최초의 로펌 파트너. 흑인 파트너 최초의. 엄청 똑똑하신가 보다. 엄청 똑똑한데 또 시류도 잘 맞고 태어났어. 왜냐면은 로펌의 파트너로 딱 됐을 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세상이 열렸을 때 흑인들한테. 그래서 그때 딱 들어맞아가지고 됐고 그 이후로 자기가 사업을 진행을 해서 광산 재벌. 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고 남아공에서도 뭐 그렇고 남아공 최고 부자들은 이제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이 한두 명 있는데 그 뒤로 이제 흑인. 그래서 흑인들한테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존경도 많이 받고. 근데 저분이 결정적으로 2021년에 아프리카 축구연맹 회장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재선 성공. 아프리카 축구연맹 회장이라는 뜻은 피파 부회장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네. 피파 부회장입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참고적으로 피파에서 제일 힘 센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평의회잖아요. 그렇죠. 피파 카운슬. 대장은
스위스 사람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다음에 센 사람이 우리 아시아 분이야. 저분이 왕이시죠. 아시아 왕. 예. 쌀만 분이십니다. 쌀만 못 이깁니다. 쌀만. 네. 쌀만 회장님이 권력이 겁나 셉니다. 돈이 아주 그냥. 그리고 부회장들이 이제 각 대륙 회장이 이제 쭉 있고 유럽은 좀 많아. 3명이야. 그런데 저기에 이제 남아공 저 모시피 회장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각 대륙별로 또 배분돼서 의원들이 있어. 근데 아시아에 6명 있죠. 네. 네, 아시아 6명의 국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기 자꾸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저기 들어가야지만 진짜로 어디 가서 좀 대접 좀 받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저기 못 들어가죠. 이번에 뭐가 확률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여성목도 있고 막 이럽니다. 예. 내가 정확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정몽규 회장님이 여자였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성목이 있어요 한 자리. 남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여자분이 가끔 들어가 있고. 북한 여자분이 엄청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예, 되게 오래 하셨어요. 엄청 잔뼈 굵어서 급이 달라. 아니 그분이 맨날 우리하고 급이 달라. 네. 그분은. 몽준이 형 때만 해도 이제 이 위 의원급은 아니죠. 몽준님은 훨씬 위급. 그렇죠.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축구적으로 따지면은 해게 이러는데 정치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말레이시아 심판 월드컵에 좀 써줘. 그럼 바로 씁니다. 그런 식이에요. 화이팅! 예, 젠더 커터 있어요. 예. 그래서 모시피 회장님은 그냥 파는구나. 그냥 냈다 파요. 그냥 파네. 네. 변호사를 하시다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열려요. 그래서 저기 블랙 이코노믹 임파워먼트라는 국가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저게 뭐냐면은 아파레이트 시절에는 흑인이 뭘 할 수가 없어. 흑인은 땅을 사고 팔지도 못해. 이런 거야. 그런데 이제 만델라가 세상을 열어서 저 때부터 국가적으로 흑인들에게 흑인 우대 정책을 펼쳐요. 백인들은 싫어하겠지만 흑인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고 모시피 변호사가 저 시류를 쫙 읽고 드디어 광산업으로 진출을 해서 사업을 차려요. 사업을 차려서 맨 처음에는 광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요소만 하는 회사를 샀다가 점점점 키워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금광을 빵 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아프리칸 레인보우 미네랄스 해서 ARM입니다. 저 ARM이 모시피 회장 건데 흑인이 광산 법인 광물 회사를 소유한 것도 저 사람이 최초예요. 주식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공에서 최대 거물입니다. 그냥 무조건 정재계를 아우르는 짱이야. 왜 정치까지 아우르느냐? 큰 누나가 계세요. 큰 누나가 현재 영부인입니다. 큰 누나 현재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 이름을 말하. 그리고 작은 누나는 만델라와 함께 그 저항 운동을 했던 초거물 정치인의 또 와이프. 그래서 전 에너지 장관 이런 거 다 하셨던 분. 해가지고 자기 매형들이 겁나 세. 겁나 세. 아니, 매형이 하나가 대통령인 거잖아요. 한 명 대통령. 네. 한 명은 전직 장관인데 이것저것 다 한 사람.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요즘 시절이 뭐해서 말을 못하겠다 내가 진짜. 패밀리들이 다 그렇게 쫙 정재계에 포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권력, 돈 그냥 다 갖고 있어요. 신이에요, 신. 저 나라에서. 아 대단하시네. 네. 나락 감지 맞아요. 나락을 감지했어. 나 아까 큰일 날 뻔했어. 댓글에서 보면 정경유착 딱 떠오르잖아. 우리는 사실 저런 거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저 모시피 회장이 2013년에 기빙 플랫지에 가입을 합니다. 기빙 플랫지 저기 써있죠. 저기 써있는 거 저게 뭐예요? 기빙 플랫지가 뭐냐면은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와이프하고 셋이서 재단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자발적 기부 선언이라고 해서 기빙 플랫지라고 만들어서 저거는 뭘 하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살아생전에 다 기부한다.
이거를 돈으로 어디다가 주든 아니면 재단을 만들든 하여튼 사회에 환원한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최소 절반 이상. 이 모시피 회장은 사회적인 책무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자기가 그렇게 흑인이 핍박받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공부 잘해가지고 엄혹한 시절에서 지내와가지고 자기가 일궈서 지금 억만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사명감이 투철해, 저 사람은. 그래서 뭐 남아공에서 제일 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1년에 남아프리카 연맹 회장이 돼요. 3년씩인가 보네. 아니야, 4년인데. 저때 중간에 들어왔나 보구나. 저때 중간에 네. 저 위에 흑백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날라가서 작년에 재선 성공 해가지고 2029년까지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프리카 축구 연맹 들어갔을 때 아프리카 축구 연맹이 어땠는가? 개판이었어. 아프리카 축구 연맹. 아프리카 축구 연맹. 정말 개판이었어. 어떻게 개판이? 그 개판을 누가 만든 사람이 저 흑백 저 사진. 위에 계신 분이에요. 네. 마다가스카르 사람인데 아흐마드 회장이에요. 네. 이름이 아흐마드. 아흐마드예요. 네. 아흐마드 회장인데 저 사람이 그 전에 아프리카 축구 최고 권력자는 하야투 이름 들어보지 않았어? 예, 들어본 것 이사 같아요. 하야투. 예. 정몽주 회장하고도 친하고. 하야투 회장이 20년 넘게 하다가 블라터 마감하면서 이제 같이 정리가 근데 됐어요. 그때 싹 정리됐었잖아요. 싹 정리가 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 아흐마드 회장이 딱 왔어. 딱 왔는데 아흐마드 저 회장이 정말 대박이에요. 2017년에 돼가지고 2020년, 21년에 최종적으로 피파에서 자격정지 징계를 맞아서 조기 사퇴를 하는데 그 짧은 사이에 자기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부정 비리를 다 저질러. 익숙한데? 아니야. 오늘 힘드네. 자꾸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려고. 저 사람이 일단 들어오자마자 프랑스 TV 방송사가 10년짜리 TV 중계권 계약을 맺어 있었거든요. 그걸 일단 파기시켜요. 이유가 뭐야?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파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프랑스 회사가 열받아서 프랑스 법원하고 국제 EU 뭐 법원에 다 이제 고소를 해. 해가지고 결국에 이겨, 걔네가. 당연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깼으니까. 파기했으니까. 해가지고 5천만 달러 물어내야 돼, 쟤네가. 그리고 이제 축구공, 각종 대회에 쓰는 공 같은 거. 공을 쓰는데 그 푸마랑 계약해서 또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파기. 그리고 새로운 축구공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프랑스 회사예요. 근데 프랑스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딱 보니까 택티컬 스틸이래, 이름이. 택티컬 스틸이 뭐야? 라고 보니까 그 헬스장 가면은 운동기구 있잖아. 그거 만드는 회사야. 근데 갑자기 그 회사랑 축구공 독점 계약을 해. 갑자기. 푸마한테 25만 달러, 축구공 2만 5천 개를 25만 달러에 했는데, 그 택티컬 스틸하고 했는데, 재밌는 사람이네. 축구공의 개수가 3만 개, 4만 개로 늘어나. 근데 네. 갑자기 계약, 돈 주고 사는 금액은 100만 달러가 넘어가, 갑자기. 대차게 해 드셨구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새끼 뭐냐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택티컬 스틸 주인하고 이 회장하고 프랑스 군대 동기야. 젊었을 때. 프랑스 군대에서 같이 굴렀던 친구야.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다가 돈을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80 몇만 달러를 보내. 그게 2018년이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계약 이상하다라고 서류를 뒤지니까 이 회사 법인 등본 좀 띄워봐. 봤더니 설립일이 2019년으로 돼 있는 거야. 송금한 거는 2018년인데? 청구서 받은 날짜도 2018년이고? 이상하다? 개판이야. 그런 식으로 다 해먹고. 진짜 개판이네. 그리고 이제 최고의 개판이 있어요. 저분이. 이거 위에 또 있다고? 저분이 무슬림이에요. 네. 무슬림은 이제
평생 한 번은 저기 사우디 메카 순례 가야 되잖아. 순례를 중동 그 아랍 축구 협회에서 비자를 이제 VIP니까 내줬어. 내줬더니 저 사람이 아프리카 각국 회장들 중에 무슬림들한테 연락을 해. 그래서 야 같이 가자. 요번에 같이 가자. 야 형이 비자 따왔어. 같이 가자. 아주 가. 그 비용을 전부 그 연맹 돈으로 해결해. 아, 자기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거를 전부 연맹도. 연맹 돈으로 해. 그래가지고 그 연맹의 재무 담당자가 이거 너무 곤란하다라고 개겼다가 경로했대. 그게 기사로 왜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꾸 트랩을 깔아요 방송에. 경로해가지고 10만 달러가 들었대요. 열 몇 명이 가가지고 10만 달러가 들었대. 그런데 자기 돈으로 10,000달러 내고 9만 달러는 이제 연맹 돈으로 했다고. 그랬던 상황에서 우리 모시피 회장님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랬던 상황에서. 그래서 저 사람은 뭐 기업가 재벌 자기 손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직 관리하는 거, 재정 관리하는 거,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거죠, 저 사람. 그래서 지금 저 당시 아프리카 축구 연맹은 매년 최소한 이제 4,5천만 달러씩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아까 TV 중계권 그거 패소해가지고 돈 갚아야 되고 개판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일단 2024년까지 그 배상금 다 갚았어. 다 갚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갚은 게 아니야. 그러면 기존에 새는 돈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거를 다 막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대회도 그 네이션스컵 한 번 하면은 돈이 뭐 마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네이션스컵을 딱 한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에서만 7,200만 달러가 나왔대. 근데 그 7,200만 달러라는 돈이 전년 대회 대비해서 20배 늘어난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 위에 있는 저런 아저씨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다 해먹은 거였지. 근데 이 사람이 모시피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다 막아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아프리카 축구연맹 돈도 없고 돈 많고 제대로만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도 되게 많았던 조직이었던 거야, 원래. 그래서 지금은 저 모시피 회장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돈 안 받아요. 연봉 안 받아. 내 연봉 받는 그만큼을 여자 축구에다 써.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 또 몰아넣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진짜로 엔젤 투자자인 거야, 이 사람은. 진짜로. 그리고 대회 뭐 챔스, 뭐 네이션스컵 이런 거 상금, 새는 돈이 주니까 그런 대회에 출전하는 팀들한테 줄 상금도 늘어나는 거죠. 하긴 아프리카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프리카 축구연맹을 지금 혁신하고 있다, 이분이. 그래서 앞으로도 내 생각에는 이 사람 굉장히 오래 하지 않을까, 저 동네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스포츠나 예술은 네.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밀어주는 데가 잘 나가긴 해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니까 진짜로 한번 빡시게 도전하면은 피파 회장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너무 뭔가 되게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야. 진짜 이게 또 변호사 라인들이 세거든요. 그렇지. 지금 네. 현 회장도 변호사지만 원래. 이제 저렇게 지금 요런 분이 애지중지하는 팀하고 울산 HD가 붙는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돌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회장 저런 정말 큰 인물이 축구에 관심을 진지하게 가져주고 자기 능력과 네트워크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가주니까 저런 거 되게 부럽다. 뭐 누군가 나서서 저렇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피부적으로 그냥 부러워, 그냥. 자, 오늘 세 줄 요약. 자, 우리 울산 HD가 만나는 팀은 남아공 절대 1강이고 아프리카 강호입니다. 저런 팀하고 붙고, 울산 HD도 뭐
중동 사우디가 저렇게 미친 돈 쓰기 전까지는 아시아 뭐 최강 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저렇게 됐고 그런데 그 팀 주인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다. 아프리카 축구연맹 회장, 뭐 남아공 축구협회 회장이 아니고 그냥 대륙의 축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파 부회장이고 지금도 굉장히 미래성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축구 시장을 조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야, 진짜 어떡하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웃긴 게 울산 HD 주인이 훨씬 더 부자다. HD 현대 제가 연간 매출 2024년 네.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HD가 이제 67조. 진짜? 그렇게 많아요? 67조 하고 영업이익 2조. 2조 9천억. 1년에 돈 벌고 쓰고 한 거 다 제하고 통장에 남는 돈이 3조인 회사가 울산 HD 주인이다. 우리도 뭐 밀릴 거 없다. 꿀릴 거 없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서라. 이상한데 오늘 방송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졌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새로운 집행부가 발족을 했는데 한국 축구가 대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기장 바깥에서의 한국 축구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갈 길이 이거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나 이거 뭐 방송 어떻게 편집할 거니? 난 도대체 아프리카 부럽네. 아까 달수 형이 막 그 집행부 선임 30분 떠들었지. 덧붙이진 않을게요. 저는 좀 실망이다. 또 욕했지? 저는 실망이다. 나는 뭐 응원합니다. 이중 간첩은 본분을 지키시면 되고. 나는 개인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거보다도 계속 내가 주구장창 떠드는 얘기가 뭐냐면은 돈 벌 줄 아는 사람을 데려와라.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줄 알까라고 하면은 돈을 벌어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되게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고 회장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새롭게 한다. 아니 근데 그게 새로울 수가 없는 게 이분이 2013년에 축구협회장이 되고 지금 12년을 하고 앞으로 또 4년을 더 하면 임기를 채우면 16년을 하고요. 집행부가 그때 발표가 됐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싹 갈아엎은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그쵸. 다 하면 한 7번 정도의 집행부들이 크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 인물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은퇴한 사람 중에 웬만한 사람 다 썼고요. 그렇죠.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어요. 예, 뭐 맞아. 생각해 보시면 이영표도 예전에 부회장을 했고요.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 홍명보 전무했고요. 박지성, 유선영 본부장 했고요. 웬만한 카드는 다 썼어요. 근데 그 12년 동안 그 카드를 쓰고 이분의 실적을 볼 때 마땅치 않으면 실제로는 그분의 문제예요. 예. 근데 그분이 바뀌지 않고 다시 또 뭐를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았고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한데 크게 바뀌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바뀌어야지 뭐가 바뀌지 거의 안 바뀌어요. 이게 뭐 아까 이제 요번에도 된 사람들 보면 뭐 이사나 부회장이나 그런 데는 사실 기술자가 필요한 파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축구 기술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전무이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벌어본 사람들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인물들이 안 보여가지고 좀 그 부분은 약간 아쉽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도 그렇고 누구를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부회장단이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 이사단이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 그 돌아가는 시스템 바뀌지 않으면은 되게 진짜로 우리가 거칠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를 얼마나 하겠어라고 하는 그 함정에서 결국에는 또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핵심적으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뀐다라고 장담합니다.